네, 이어서 저희가 새롭게 마련한 콕콕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법률 관계들, 법률 이야기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한유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콕콕 법률 상식 순서입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법률 용어는 배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발생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걸 뜻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상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뜻하는데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배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 부릅니다. 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고요.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원상 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용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을 모욕하는 죄를 뜻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것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데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사범은 형법 제136조로 다루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가중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엄하게 다스린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법률 용어는 퇴거불응죄입니다. 형법상으로도 범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죄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퇴거불응죄는 정당하게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갔지만 나가라고 했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죄입니다. 형법에 속하는 범죄로 말이나 문서, 거동 등의 표현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퇴거불응죄 처벌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맛보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콕콕 법률 상식이었습니다. 네, 콕콕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들, 법률 상식하고요. 해결법, 정책 정보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어려운 법률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쏙쏙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철환 변호사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의 강희웅 공익법무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분쟁이 모르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 간에 최근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웃사촌이 아니라 정말 이웃 간에 거북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분쟁들 가운데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이웃 간의 다툼은 물론이고 폭행에 살인까지 불러올 정도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하시다시피 그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이나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예. 저 역시도 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버릇이 생겼는데 항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맨 꼭대기층으로만 이사를 다니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요. 네. 이토록 이제 최근에는 그 이슈가 된 여러 가지 그런 논란거리들이 있었는데 한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그 아래층 거주민이 위층 거주민한테 수차례 항의를 하였음에도 행동 개선의 여지가 없자 몰래카메라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네. 몰래 침입해서 위층 주민을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아이고, 예. 그 위층의 층간소음이 화가 나서 바로 더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긴 하지만 그 바로 위층 집으로 이사를 가서 복수를 했다는 복수왕 A 씨의 사례처럼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가해 및 그 복수의 사례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위층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무슨 뭐 재연극이나 코미디에서 나올 만한 얘기지만 사실 그러게요. 현실의 이야기고 살인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예. 강희웅 법무관님인데 실제로 사실 이런 게 있다고 모두가 신고를 다 그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통계가 좀 있습니까? 예, 국토부의 층간소음 민원 현황에 따르면 네. 2013년에는 289건에 불과했었는데 2017년에는 1,400여 건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인데요. 예. 접수된 전체 민원 4,192건 중에
약 50% 이상인 2,248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두가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심각한 경우만 그런데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도 그렇고 이웃집 같은 경우에도 집에 손님이나 아이들이 놀러 올 때 좀 층간소음에 더욱 예민해진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층간소음 종류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다세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네. 이런 그 소음 공해의 층간 소음에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아이들이 뛰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나 운동기구를 약간 좀 사용하면서 쿵쿵 내리치는 그런 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과 TV 그리고 라디오, 악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단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 소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구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참고 어느 정도까지를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이기도 한데, 예, 강 법무관님, 이 법적인 층간소음의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층간소음은 우선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를 의미하고 야간은 22시에서 0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직접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1분간 평균 소음도가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 이하여야 하고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5분간의 평균 소음이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네. 네. 수면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의 소음 기준이 조 5데시벨씩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배상을 따로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박 변호사님 따로 이거 마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예, 흔히들 이렇게 좀 주변의 생활 소음 같이 뭐 단순하게 이런 층간 소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서는 손해배상까지 일어나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소음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사회적 기능 및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하를 시키고 심각하게는 판단 능력 저하 및 공격 성향이나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층간 소음 기준을 정해 이를 넘을 경우 피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층간 소음 배상액은 수인 한도를 5데시벨 초과할 경우 이제 그 표에서 보다시피 1인당 네. 피해 기간 6개월 이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천 원, 그리고 2년 이내면 79만 3천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각각 책정되는 등 수인 한도의 초과 정도와 그 피해 기간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그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 금액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저라고 하더라도 저 금액을 주고서는 저 정신적 고요함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층간소음의 기준이나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금액이 이제 기준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이 소음 측정기가 집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데시벨인지 잴 수가 없고요. 또 그걸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보면 이게 강 법무관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문제 제기하러 갔다가 이게 나중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적 싸움이 되고 네.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나중에 이제 가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예,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B 씨는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서 A 씨의 집에 자녀와 손녀들이 찾아왔었는데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해졌었습니다. B 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윗집을 찾아가서 석유가 든 맥주병을 집 안으로 던지고 미리 준비해간 사제 화염방사기로 불을 지른 다음에 어이고, 예.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도끼와 사제 장검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가 든 맥주병을 던지면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B 씨는 A 씨 가족들에 대한 살인미수죄,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면 그래서 과잉 대응을 하게 되면 도리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네. 너무 좀 사례이서 그렇지만 좀 너무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극단적인.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가시겠지만 대부분 가서 이제 말싸움이 감정 싸움 되고 뭐
그런 경우는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분명히 문제 제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도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무턱대고 위층에 가셔서 따지면 안 되시고요. 네. 주의할 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넬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이 있는데 욕하면 그게 모욕죄네요. 모욕죄가 설립될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또 협박죄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해당이 되고요. 네.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또 퇴거 퇴거 불응죄 불응죄가 또 되네요. 됩니다. 박 변호사님 한번 더 좀 짚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그 피해자들은 층간소음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그 가해자, 그 대상 가해자를 아파트 복도에서 만난다거나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충동적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 자리에 만약 다른 주민들이 주변에 있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욕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네. 또한 너 자꾸 시끄럽게 하면 불을 질러버릴 거야. 아니면은 당신 가족들 죽여버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고 하면은 협박죄에도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현관에 발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주거 침입죄에도 해당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요.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지만은 말싸움이 길어지다가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곧바로 나가지 않고서는 이제 그 머무르는 그런 상태가 됐었을 때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네. 피해를 당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따지러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삐끗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게 생겨서 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텐데 일단은 뭐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뭐 모욕이나 협박죄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강 법무관님 어떤 처벌 기준에 해당되나요? 예, 협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 울산에서는 층간소음 불만으로 윗집 문 앞에 소주병을 깨뜨려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8번이나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는데요. 법원은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나 깨진 소주병 조각은 윗집 주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협박죄를 인정해서 징역 8호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길이 24cm의 빵칼을 내보이면서 다시 쿵쾅거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네. 층간소음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 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이제 따지고 싸움으로 가고 협박으로 가면은 더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잘 배려하고 해결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 변호사님, 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요? 일단은 그 가해자의 생활 패턴이 쉽게 바뀌지는 않고요. 예. 또 한 번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그런 소음이 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쿵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 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네. 좋은 거는 단기간 내에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를 가시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이 싫으면은 스님이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이런 문제 발생 이전에 아파트와 같은 다수의 세대가 공존하는 주거 형태에서는 이제 주민 각자가 언제든지 본인이 가해자 또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뭐 가족 모임이라든 친척 모임이 있으면 미리 이웃한테 알리고서는 네. 양해를 구하거나 그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거실 같은 그 공동 공간에는 매트나 카펫을 깔고 방문이나 현관문 등 쾅쾅 닫지 않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이웃을 좀 배려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신축 아파트부터는 그 건축 법령을 강화시켜서 그런 그 건축부터 좀 이제 문제 소지를 예. 줄여나가도록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혜를 발휘할 게 처음부터 가서 따져서 감정적으로 좀 상하지 않고 뭐 아파트 관리실을 통한다든지 어떤 또 정부나 지자체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좀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 됐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있습니까? 예, 당사자 간의 원만한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의 전화 상담,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센터의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국가소음정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이웃사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층간소음 분쟁에 관해서 두 분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 예. 우선은 그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손편지로 현관문 앞에 맞아요. 붙여놓은 거를 보고서는 네. 가슴이 굉장히 훈훈해지면서 그동안에 그 미웠던 마음이 눈녹듯이 사르르 녹았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그런 나한테 소음을 야기할 만한 생활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이웃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나 손편지라도 남겨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또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강희웅 법무관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조언해 네. 주십시오. 저는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네. 매너가 분쟁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너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함을 알리고 내가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라는 그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 손님을 초대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아랫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아랫집은 윗집의 어떤 소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매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나 건설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이야기, 콕콕 법률 상식.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법률 멘토 박철환 변호사, 강희웅 법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웃이 법률 상대자가 되지 않고 이웃 사촌이 되기 위해서 앞뒷집에 누가 사시는지 조금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정보톡톡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의 행복지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평일 오후 2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생방송 정보톡톡 기억해 주십시오. 남은 오후 시간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